이 각각의 접속사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같은 때문에라고 쓸 수 있는 접속사들이지만 그 각각의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뉘앙스들을 배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건 책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셋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셋배는 1921년에 설립돼서 올해 2021년 기준으로 100주년을 맞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설 어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국립대학교 안에 있는 어학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수준,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냥 어떤 간단한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인정받고 학위 받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질 높은 수준의 강의를 하시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셋배라는 곳은 스페인어만 교육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어 외적으로 멕시코 문화를 같이 가르쳐 주는데요. 역사, 문학, 그다음에 예술, 영화, 사진, 현장 투어, 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양 수업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양 수업들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멕시코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 멕시코 역사 수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분이시고 가르치는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어떤 영상에서 배울 수 있는 멕시코 역사를 넘어서 좀 깊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양 수업들 선생님들도 수준이 높다. 그리고 이 교양 수업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멕시코 문화, 중남미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그게 또 셋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셋배에는 춤 수업이 있습니다. 이 춤 수업이 이 셋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춤을 추냐 못 추냐에 따라서 어떤 놀 수 있는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춤을 잘 추면 정말 신나게 파티할 때마다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 춤을 이곳 교양 수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대단한 춤 레벨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스텝, 기본적인 춤에 대한 어떤 움직임 같은 거는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배워서 또 학기가 끝날 때 발표회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친해지기도 쉽고 그 발표회 준비하면서 춤 연습도 같이 하면서 놀고, 저도 이 춤 수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있고, 셋배를 같이 다닌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춤 수업이 정말 좋았다고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배에서 가르쳐주는 스페인어 수업 말고도 다른 교양 수업, 춤 수업들이 이 스페인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교양 수업 말고도 또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클럽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선택사항인데 제가 기억나는 건 클럽 데 깐시온 해서 노래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노래 연습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또 연극하는 동아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 연습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셋배라는 기관이 우남대학교 안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남대와 연계된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남대 안에 한국어 공부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셋배 안에도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한국인이 있고, 이 두 그룹을 주기적으로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학교 차원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과 언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반에 있는 동양인 친구, 서양인 친구를 사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멕시코 친구를 사귄다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어를 하는 멕시코 친구를 그곳에서 사귄다는 거는 정말 큰 기회고 이 셋배의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셋배의 장점들, 이 장점들 때문에 저는 셋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셋배에서 공부하면서 스페인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셋배 그 어학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셋배 코스는 총 1년에 6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당 기간이 6주고요. 6주짜리 코스가 총 6번 있는 겁니다. 봄 1코스, 봄 2코스, 여름 코스, 가을 1, 2, 마지막 겨울 코스까지 이렇게 총 6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스 사이에 열흘에서 2주 정도의 방학이 있습니다. 이 코스를 들을 때는 어떤 제약 같은 건 없어요. 가을 2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가을 2코스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한 코스만 듣겠다. 가능합니다. 나는 여름 코스만 듣겠다 하면 여름에 6주짜리 코스만 들으시면 되고요. 6주 코스 듣고 그 다음 듣다가 쉬다가 다시 가서 또 다음 코스 들으시면 되고요. 6주짜리 코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시기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셋배 레벨은 총 1부터 8까지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터 4까지는 좀 기초적인 내용 위주고요. 5부터 8까지는 심화된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레벨마다 어떤 수업을 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레벨 1은 정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셀, 에스타르, 색깔,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들, 그런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고요. 레벨 2, 3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조금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레벨이에요. 현재 동사 변형이라든지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일단 동사 시제 변형 같은 거 여기서 많이 배우고요. 현재 변형 같은 거 같이 외우는 거예요. 현재 변형, 과거 변형, 스페인어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문법적으로 특별하게 어려워지는 과정을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레벨 4부터 조금 이제 문법적으로 깊이가 깊어집니다. 레벨 1, 2, 3에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기초적인 접속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본인이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레벨 1, 2, 3, 4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주변에서 들은 거라든지 제가 이렇게 본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레벨 5부터 8까지는 제가 배운 내용들이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 5부터는 확실히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 5의 주된 내용은 접속법이에요. 레벨 4에서 접속법의 기초를 배우고 레벨 5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접속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레벨 6에서는 사실상 모든 문법 내용을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레벨 6까지 하면 셋배에서는 스페인어 문법은 다 배운다,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배우기 쉽지 않은 작문이나 회화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심화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 6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레벨 6 과정을 끝내고 나서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 말하는 방법, 그런 스킬들을 많이 배웠어요. 또 문장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레벨 6에서 실력 향상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레벨 7부터는 어떤 문법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는 물론 배우긴 하지만 장문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텍스트를 읽는다고 치면 그 전에 레벨들에서는 한 문장을 읽고 그 문장 안에 문법적인 사항, 단어 사항 뭐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치면 레벨 7에서는 한 텍스트를 같이 쫙 읽어요. 읽고 궁금한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누가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궁금한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미 레벨 6까지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업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진도도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장문 위주로 컨텐츠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장문을 할 때 뽀르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항상 뽀르케를 쓰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장문을 할 때 항상 뽀르케만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레벨 7에서는 작게, 다독게, 뿌에스토게, 데비도 아게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배우는 거예요. 이 각각의 접속사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같은 때문에라고 쓸 수 있는 접속사들이지만 그 각각의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뉘앙스들을 배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건 책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책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단어, 동의어가 이렇게 쫙 나와 있지만 언제 뽀르케를 쓰고 언제 꽁오를 쓰고 언제 약게를 쓰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레벨 7에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제가 장문을 할 때 쓰고 싶은 뉘앙스에 맞춰서 접속사를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셋배의 마지막 레벨 8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많은 친구들이 굳이 레벨 8은 안 들어도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레벨 8까지 들어보자 해서 끝까지 들은 케이스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레벨 8은 솔직히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레벨 8은 거의 90%의 장문 수업이에요. 본인이 장문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면 레벨 8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수준을 원하지 않는 정도라면 레벨 8은 굳이 안 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레벨 8 수업은 선생님이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토론도 하고 뭐 얘기도 좀 하다가
그 주제에 대해서 작문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그 작문에 대한 평가를 받고 틀린 것들을 고쳐주고 그런 위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레벨 8도 뭐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적 제약, 금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레벨 8까지는 굳이 안 들으셔도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벨 테스트는 생각보다 깐깐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그냥 거기 담당자랑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총 3단계의 시험을 봅니다. 오랄 테스트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지로 된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작문 시험까지 봅니다. 오랄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심오한 질문을 하진 않았고요. 뭐 멕시코에 대한 느낌, 왜 스페인어 공부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고, 문제지 시험도 기초적인 문법 시험이었어요. 뭐 동사 고르는 거, 뭐 시제 고르는 거, 해석하기 뭐 그 정도였고, 작문은 주제를 간단하게 주는데 제가 받은 주제는 회사 담당자한테 어필하는 그런 작문을 한 장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한 20-30분 후에 본인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코스가 끝나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CL라고 하는 시험, 그리고 컴퓨터로 보는 듣기, 문법, 리딩, 작문 시험, 그리고 스피킹 시험 따로 있습니다. 총 3가지 시험을 보고 최소 점수 60점이거든요. 60점을 넘으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고요. 60점을 넘지 못하면 다음 레벨로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험을 통과하시고요. 다음 레벨로 올라가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만 좀 하신다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반 학생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1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적은 편이다 하면 7명, 좀 많다 하면 12명, 13명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국적별 구성은 그래서 한 반에 한 3분의 1은 서양, 유럽이나 미국인들, 또 3분의 1은 한중일 국가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러시아, 기타 국가들에서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미국인들이 많이 와요. 미국에서도 스페인어를 배우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유럽에서도 많이 오고, 일본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구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